여러분은 뉴스에서 중국 사람들이 먹는 기이한 음식들에 대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 일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먹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음식도 존재하죠. 여기 파충류 머리처럼 생긴 음식도 존재하고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머리는 수박을 조각한 거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 진짜 기이한 음식들을 만나보죠. 새의 둥지로 만든 이 기이한 음식은 실제로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 싱가포르 및 북미에서도 비싸게 팔리는 음식인데요. 그런데 새 둥지 수프는 3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의 가격이지만 둥지 자체는 킬로그램당 2,500달러에서 10,000달러 선이라고 해요. 이 높은 가격의 원인은 둥지를 찾는 위험한 과정과 어려운 세척 작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금빛제비는 말레이시아산의 높은 봉우리에서 동굴에 둥지를 짓고 하나의 둥지를 짓는데 30에서 45일이 걸린다고 해요. 둥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탐험가는 봉우리를 오르기 위해 오직 헬멧과 로프와 수제 계단을 사용하며 1년에 3번 정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해요. 이 둥지를 찾는 과정은 전체 과정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데요. 채집해야 하는 둥지와 그렇지 않은 둥지를 판별하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해요. 첫 번째 알들이 이미 부화되었지만 두 번째 알들이 아직 부화되지 않은 경우 그 둥지는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다고 하죠. 다음 과정은 둥지를 세척하는 것으로 모든 깃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수한 소형 도구들과 특수한 세정제와 표백제가 필요하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타액으로 만든 작고 딱딱한 껍질만 남게 되죠. 가장 희귀하고 비싼 것은 붉은 둥지이며 흰색과 검은 둥지는 더 흔하다고 해요. 이 둥지 요리는 70%의 단백질과 30%의 탄수화물로 구성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둥지에는 필수 아미노산,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다고 해요. 둥지는 쌀과 함께 요리될 수 있고 에그파이나 다른 디저트를 곁들일 수 있어요. 어느 나라에선 쓰레기로 취급받는 것이 어떤 나라에선 특별한 진미가 될 수도 있는데요. 계란을 예로 들어보죠. 많은 국가에서 계란은 보통 노란색 노른자 상태에서 조리하고 빠르고 부드럽게 익혀서 요리해 먹는 편인데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계란이 오래되면 요리에 더 큰 가치가 있어요. 이 피단 계란들은 석회, 차, 소금, 재, 점토로 구성된 알칼리 용액 속에 보관이 돼요. 이상한 혼합물로 코팅된 닭과 오리 혹은 메추라기 알을 쌀겨와 집 속에 넣은 후 땅에 묻어 공기와 격리시키게 되죠. 센츄리 에그, 밀레니얼 에그라는 영어 이름은 조금 과장이 섞였는데요. 요리는 100일이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15에서 20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제대로 요리된 계란의 흰자 부분은 분명한 갈색 색조를 띠게 되고 노른자 위는 마치 크림처럼 변하며 녹색 얼룩이 있는 회백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껍질을 제거하면 흰자 부분에서 눈송이와 유사한 특이한 무늬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계란 내부의 화학 반응의 결과로 형성된다고 해요. 그런데 과연 이 피단은 어떤 맛일까요? 그것은 사용되는 차와 점토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피단을 고급 프랑스 치즈와 비교하기도 하고 일부는 암모니아와 약간의 미네랄 향이 난다고 이야기하죠. 피단은 보통 썰어서 간장이나 굴소스 혹은 절인 생강 뿌리를 곁들인 채 하나의 요리로 식탁에 오른다고 해요. 그리고 두부죽과 함께 제공되거나 샐러드 혹은 다른 복잡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될 수도 있죠. 피단은 다소 긴 저장 수명을 자랑하고 기름기를 헹구지 않으면 몇 년 동안 유지될 수도 있다고 해요. 설화에 따르면 피단을 만드는 전통은 약 600년 전 후난 주민이 마당에서 석회질이 묻은 오리알을 발견했을 때 탄생했다고 하죠. 그가 알을 먹어보고 특이한 맛에 깜짝 놀라게 되었고 비슷한 계란을 만들고자 했으며 좀 더 맛있게 하기 위해 소금과 차를 곁들였다고 해요. 극한의 요리에 관심이 있다면 중국 동부도시 항저우에서 메밀을 무료로 먹어볼 수 있는 곳이 존재하는데요. 2018년 이곳의 지방정부는 900만 명의 도시 사람들에게 메밀을 잡아서 먹으라는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시에는 매미들이 습격해서 식물에 큰 피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모든 주민들이 이 요청에 머뭇거린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메밀을 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부의 요청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도 많았죠. 메밀 튀김의 요리 과정을 보여주는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곧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프라이빗 다이닝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현지 블로거는 냄비에 수십 마리의 메밀을 요리할 수 있는 요리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죠. 아무리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이 블로거는 갓 구운 메밀 요리에 만족했어요. 메밀가 항저우시에 침입한 것은 이 메밀들의 자연 포식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며 메밀은 약 5년에서 6년 동안 살 수 있고 한 번에 1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죠. 메밀의 주요 포식자는 사마귀와 새이지만 도시에는 사마귀나 새가 없죠. 따라서 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람들이 주요 포식자가 된 거예요. 다행히 이 메밀들은 영양가가 풍부하다고 하는데요. 동일한 100g의 육류나 물고기보다 2배나 많은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철, 아연, 칼슘 및 지방이 풍부하다고 해요. 다음으로 인기 있는 중국 요리는 약간 충격적인 이름에도 불구하고 매우 유명하고 경이로운 맛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토끼머리라는 이름은 재료와 완벽히 일치하며 청두의 소지방인 쓰촨의 진미라고 해요. 하지만 이 요리를 하는 과정은 만만치가 않은데요. 먼저 토끼머리를 데친 다음 소금, 요리용 와인 및 생강가루로 구성된 양념장에 12시간 동안 재워 넣어요. 절인 머리는 회향, 계피 혹은 칠리와 같은 향신료를 첨가하여 10분 동안 끓여서 몇 시간 동안 양념장에 넣어 고기가 양념에 잘 재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요리가 식탁에 오르면 일반적으로 참깨 혹은 칠리를 뿌려서 먹는데요. 토끼 머리를 먹을 땐 게와 랍스타를 먹을 때처럼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해요. 하지만 이 요리는 메인 요리가 아니라 닭 날개와 비슷한 에피타이저인데요. 천천히 특별한 맛을 음미하면서 먹어야 하죠. 청두에선 토끼 머리를 찾기가 어렵지 않으며 청두의 거의 모든 거리의 노점상과 식당에서 판매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가장 유명한 곳은 바로 황류 토끼머리 할머니 집이라고 하죠. 오래된 이야기에 따르면 늙은 어머니가 식당에서 요리를 팔았는데 아들의 요청에 따라 토끼머리로 만든 특별한 요리를 요리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첫 손님이 이 요리를 맛보자마자 신선한 맛에 반했다고 하죠. 그 이후로 토끼머리는 청두와 중국 전역에서 전통 요리가 되었다고 해요. 이 모든 놀라운 중국의 전통 요리들 말고도 아주 신기하고 기이한 요리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재료도 매우 기이할 뿐만 아니라 요리의 생김새조차도 무섭죠. 샤오산 및 위안과 같은 일부 중국 지방에서는 결혼식 연회에서 악어 요리를 올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이 지방의 많은 주민들 사이에서 어떻게 실제 악어를 맛보았는지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이야기가 떠돌고 있는데요. 목격자들에 따르면 결혼식 중에 요리된 악어를 먼저 전체 크기로 테이블에 제공한 다음 모든 하객들 앞에서 잘라 접시에 나눠준다고 해요. 목격자조차도 자신의 본 것에 대한 놀라움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광경이죠. 인도,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미국 및 일본 등 다른 여러 국가에서도 악어 고기는 카레, 미트파이, 수프 및 바베큐로 만들어 먹으며 진미로 여겨지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악어를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중국의 법에 따르면 악어는 보호종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54종의 야생동물들 중 하나라고 해요. 또 다른 놀라운 중국의 전통 요리는 오리피 당면탕인데요. 이 진미는 중국의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지만 원래는 장수성의 수도 난징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실제로 오리피 당면탕은 보통 약 20가지 이상의 약초를 사용하여 만들어지며 약초들은 신체에서 독소를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소화를 개선하고 신진대사에 활력을 준다고 해요. 이 탕의 주요 성분 2가지는 오리피와 고구마로 만든 매우 부드럽고 맛있는 당면인데요. 또한 튀긴 두부, 말린 새우, 오리간, 오리위 등 오리 내장도 곁들여진다고 해요.
탕에는 소금, 참기름, 생강, 양파 및 캐러웨이 씨앗이 첨가돼요. 그리고 이러한 재료의 조합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탕을 매우 맛있고 향기롭게 만들죠. 악취가 나는 두부, 즉 취두부는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및 홍콩에서도 맛볼 수 있는 요리인데요. 이 취두부는 코를 찌르는 듯한 불쾌한 냄새를 뿜어대서 식당에서 팔 수 없으며 오직 길거리에서만 이것을 맛볼 수 있다고 해요. 발효 간수에 담궈서 만든 이 취두부는 부패한 쓰레기나 젖은 더러운 양말 같은 냄새가 나며 발효로 인해 짠맛과 쓴맛이 난다고 해요. 이 끔찍한 두부는 중국과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인데요. 가게마다 고유의 간수 비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맛이 항상 같지는 않다고 해요. 하지만 간수는 보통 유제품, 야채 및 육류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건새우, 아마란스, 갓, 죽순 및 중국의 약초가 첨가되죠. 두부를 담그기 전에 이 모든 혼합물을 2달 동안 방치한다고 해요. 두부가 준비가 되면 완전 다른 형태로 조리될 수 있는데요. 끓이거나 찌거나 굽거나 튀길 수 있죠. 가게에서 냄새가 아주 멀리 가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냄새로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처음인 경우에는 튀긴 취두부 요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마늘이나 간장 혹은 칠리 소스가 종종 첨가되어 냄새와 맛을 약간 가려주기 때문에 냄새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설화에 따르면 취두부는 원래 청산 출신의 왕지혜라는 학자에 의해 청나라 시대에 발명되었다고 하는데요. 시험에서 탈락한 그는 베이징에 머물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두부를 팔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는 나중에 팔리지 않은 두부를 항아리에 넣어뒀다가 며칠 후 불쾌한 냄새와 함께 초록색을 띠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맛을 봤다가 너무 맛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그는 두부를 작은 조각으로 자르고 나중에 가게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곧 이 냄새나는 두부는 큰 인기를 얻었고 서태후에 의해 궁중 요리의 밑반찬에 올려지게 되기도 했어요. 새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삶거나 굽거나 튀기는 등 여러 가지 조리법이 있죠. 하지만 중국인들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새우 요리를 시도했는데요. 바로 새우를 요리하지 않고 생으로 먹는 거예요. 중국인들은 가장 신선한 음식을 사랑하곤 하는데 여전히 꿈틀대는 음식의 신선도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가장 큰 문제는 끊임없이 손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살아있는 새우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냐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새우를 알코올로 절이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알코올을 사용하지만 새우는 대부분 바지라는 도수가 40도에서 60도에 해당하는 술로 절이게 돼요. 그러면 새우는 술에 취해 느려져서 보다 쉽게 먹을 수 있게 되죠. 술에 취한 새우, 취하의 맛은 보통 삶은 새우와 비슷하지만 더 촉촉한 맛이 있고 아주 강한 뒷맛이 따라온다고 해요. 그러나 생새우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많은 중국 식당은 여전히 열처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경우 새우는 알코올에 잠시 담겨 있다가 뜨거운 물로 끓여줘요. 혹은 먼저 끓인 다음에 술에 담그기도 하죠. 보통 취한 새우, 취하는 남성들이 선호하는 음식인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정력에 아주 좋다는 소문 때문이라고 해요. 꾸이링까오는 고대의 요리이며 다소 젤리 같은 거북이 요리인데요. 전통적인 꾸이링까오는 황금 동전 거북이의 등껍질로부터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나 이 종의 희귀성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더 저렴한 다른 종류의 거북이가 사용된다고 하죠. 레시피에 따르면 거북이 껍질을 몇 시간 동안 끓여야 하며 그 후에 허브가 첨가되는데요. 거의 모든 액체가 증발하고 쌀가루나 옥수수 전분을 더해 농축된 젤리 덩어리만 남을 때까지 졸여줘야 해요. 집에서 이러한 디저트를 만들려면 특수 분말 농축액을 구입하면 된다고 해요. 보통 젤리처럼 물에 녹는데 거기에다 인삼과 같은 약초를 첨가하여 디저트에 깊은 맛과 약효를 부여하면 되죠. 가장 흔한 꾸이링까오는 짙은 갈색을 띠며 단맛이 없지만 약간 쓴맛이 나요. 이런 이유로 중국인들은 꿀을 사용하여 맛을 더 달콤하게 만들곤 하는데요.
꼬이링가오를 자주 먹으면 피부의 안색 개선과 혈액순환, 여드름 감소, 근육 성장 촉진을 도울 수 있다고 해요. 다른 많은 중국 전통 요리와 마찬가지로 꼬이링가오는 고유한 전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국시대의 제갈량은 병사들을 이끌고 남만 정벌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병사들은 북쪽에서 왔기 때문에 곧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지역 주민들이 이 기적의 요리를 주었을 때 병사들은 기운을 차리고 싸울 수 있었죠. 그 이후로 꼬이링가오는 청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황실에서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가 되었다고 해요. 이 기이한 음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에서 맛보고 싶은 요리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